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연초부터 우리 방산업계가 바쁜 가운데 최근 트럼프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동맹국인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랜 관계를 맺어온 일본의 손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등 미칠함대 사령부 함정 사업까지 한국이 차지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미국에게 요청받지 못한 일본은 다급하게 방향을 틀어 인리에게 구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방산업계가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함에 이어 최신의 호위함 충남함까지 조기에 인도하면서 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태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관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만큼 수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HD 현대중공업이 최신의 호위함 충남함을 해군에 인도하면서 조기에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5m 규모의 다목적 전투함으로 최대 30노트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적용으로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된 게 특징입니다. 또한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복합 센서 마스트를 개발해 다수의 대공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대공전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더구나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해 다양한 유도탄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고 각종 소나를 탑재해 대잠전 능력도 갖췄습니다. 이렇듯 최첨단 전투 체계와 고성능 탐지 장비, 강력한 무장을 탑재한 충남함은 서해 수호의 핵심적 역할은 물론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태국 국방위가 방한한 가운데 자국의 호위함 사업을 언급하며 우리 방산업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우리 측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해군에 조기에 인도한 것도 해외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속도를 낸 것이라고 봤는데요. 대잠 능력 등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한 충남함을 실전에 빠르게 배치함으로써 경쟁력은 물론 기술적 성숙도를 세계 시장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 시스템이 우리 해군 함정의 핵심 운용 체계를 국산화하기로 하면서 기술적 차별성을 통해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는 국내 전투함 최초 통합기관제 어체계 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미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후속 군수 지원과 성능 개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도 계속해서 한국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최근 트럼프가 공개석상에서 선박이 필요하다며 대놓고 동맹국인 한국을 꼭 집어 거론하는 등 SOS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져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휴 휴잇 라디오쇼에 출연해 미국 해군 재건과 관련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해군을 재건할 것이냐는 질문에 선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서 선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가 언급한 동맹국은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트럼프는 앞서 대통령 당선 직후 한국의 세계적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만간 미국이 한국의 선박 건조 관련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미 해군이 아직은 해외 조선사의 비전투함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 참여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투함, MRO 및 함정 건조까지 한국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자 우리 조선업계 역시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화가 미 필리 조선소를 활용해 함정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대규모 인력 고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한화는 얼마 전 인수한 필리 조선소에서 신규 채용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로 구체적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필리 조선소를 미국 해양 방산 시장의 전략기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필리 조선소를 스마트 야드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 투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필리 조선소가 변신에 성공한다면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대한민국 조선소가 잇따라 미국의 MRO 사업을 수주하는 등 내친 김에 일본 조선소까지 완전히 제치고 미 칠함대 사령부에 배속된 함정 MRO 사업을 도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현재 미 해군은 서태평양 구역을 관할하면서 주한 미 해군과 주일 미 해군을 지휘하는 칠함대 사령부의 모항을
일본 요코스카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 본토 밖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가장 큰 해군 기지로 대형 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칠함대 배속 함정에 대한 MRO는 미 해군이 직접 수행하고 일본 조선소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조선소의 지원 역량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조선소가 미 함정 MRO 사업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선업계에서도 LNG 및 LPG, 에너지 운반 선건조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미 해군은 하나오션의 군수 지원함 월리시라함에 이어 급유함인 유코남의 창정비를 맡기는 등 함정 기술력을 이미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올해 열척 안팎의 MRO 물량을 추가 발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 칠함대에 배속된 비전2함의 MRO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을 제친 상황이라 우리가 사업을 도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일본은 미국이 등을 돌리자 자신들의 상황을 간파하고 인니에게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두고 구걸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이달 8일 나가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샴프리 샴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만나 자위대 호위함 수출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인니 해상 자위대 함정 공동 개발을 다시 제안한 것으로 미국이 일본을 손절하려고 하자 다급해진 일본이 인니의 손을 붙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은 인니와 자위대 호위함의 공동 개발에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 해 등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인니에 일본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영내 해상 방위를 강화하고 중국도 견제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군안, 수송, 경계, 감시, 소해에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외국에 군사 장비 완제품을 수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인니가 일본과 호위함을 공동 개발하는 형태를 취한 뒤 이를 사가는 형식으로 자위대 함정을 인니가 보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니의 경우 최근 수도 이전 사업을 벌이면서 재정 문제에 허덕이고 있어 일본이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의 설상가상으로 최근 일본의 한 방산업체의 대규모 부정이 드러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산업체 가와사키 중공업이 한화로 160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저질러 마련한 뒷돈으로 해상 자위대 대원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지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방위성의 특별 방위 감찰 결과 가와사키 중공업은 2018년부터 2023년 총 6년간 하청업체와 자재 거래가 있었다고 속여 비자금을 조성하고는 자위대원의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불법 관행이 1985년부터 약 40년 가까이 지속됐다는 건데요. 현재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조하고 있는데, 이런 접대 덕분인지 가와사키 중공업은 연습함을 포함한 잠수함 25척 중 12척을 만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 그래도 일본 조선 산업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조선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는 등 크나큰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의 상징으로 통하던 127년 역사의 스미토모 중공업이 조선 사업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상선을 수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건데, 적자가 쌓인 조선업 대신 다른 사업 분야로 눈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스미토모가 수주한 선박은 11만 5천 DWT급 유조선 6척에 불과했는데 적자를 감당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빠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일본 업체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 한국 조선사들이 선사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선박을 제조하며 수주를 크게 늘린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방산 산업 자체도 몰락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거 항공기를 자체 개발했던 일본이 최근엔 미 비치크래프트사의 T6 텍산2 훈련기를 들여 항공자위대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기술 후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달성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노리며 연초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작년에 국내 방산 업체들이 유럽, 중동,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연초에 수출 사업 및 협상이 본격적으로 마무리되며 역대급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올해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FA50 추가 수출 계약을 타진하고 있는데, 작년 초 FA50 1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같은 규모의 2차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 K9 자주포 추가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LIG 넥스원은 사우디와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추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K2, 잠수함, 천무, KT1, MRO 등 20여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방산은 정말이지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